자, 반갑습니다. 자, 어제 축구 경기가 한 경기였지만 얘기를 했죠. 그래도 어느 후보보다는 마인이 더 좋다고 해서 저는 배당이 적긴 한데 단폴밖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야구도 건너뛰었고 해서 무난하게 들어왔습니다. 전반에 골이 빨리 터지니까 나름 좀 쉽게 이길 거라 생각을 했어요. 다만 생각보다 더 골이 안 터져서 좀 아쉽긴 했는데 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회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관객 보러 오신 축구 팬도 적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주 배당만 적었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홍콩, 플루미네, 미네소타, 세너스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홍콩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전들이 되게 빠지고 우리도 해외파 소집이 안 됐지만 지난 뭐 경기들을 보면은 일단 6번 붙어서 8번 다 이겼어요. 물론 아시안컵도 예전에 뭐 4대0, 6대0 되긴 했었는데 최근에 열렸던 이것도 동아시안컵 같거든요. EASTC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아시안컵에서도 은근히 홍콩이랑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최근 22년도에 6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묻지 말고 일본 승은 당연한데 배당이 너무 적고 이마에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즉 시작이 이마인부터다. 그리고 더 길게 봐서는 3마인까지 봐야 된다. 2마인이 기본인데 저는 갈 거면 3마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2마인도 1.57일 때 가면 좋았는데 이미 1.3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마인도 지금 2.4에서 지금 1.87까지 떨어졌고 4.5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5골은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3점 넘었을 때는 이제 좋았는데 2점 후반대까지 떨어진 마당에 기왕 갈 거 뭐 5대0, 6대0 되면 좋겠지만 일본이 그래도 뭐 홈이면 모르겠는데 그때 동아시안컵 6대0은 홈이었거든요. 중립 경기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열리다 보니 5대0, 6대0까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국, 홍콩,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유하고 경기에서도 물론 홈이긴 했지만 막 6대0까지 대패할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날씨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요새 날씨가 덥잖아요. 저녁에도 덥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배당을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언오버 봐야 되는데 언오버가 배당이 높지 않아요. 오버도 1.7일 때 갈만했는데 1.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다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배당 대비 1.5가 오버가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럴 바엔 2마인을 가는 게 낫다. 그러다 언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언오버는 3마인을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보단 오버를 봐야죠. 근데 배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일단 2마인, 3마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볼 게 있다면은 뭐 유럽 선수가 빠진 대신에 신인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되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또 검증하는 무대이기도 하니까 근데도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지? 나가토모가 발탁됐다고 했는데 이 선수가 되게 오래전에 뛰었던 선수잖아요. 나이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승을 하고 가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동아시안컵은 한국이 우승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일단 일본 무난한 승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플루미네하고 첼시 여기 7시 24분 마감이라서 아직 1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루미네하고 첼시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도 이제 클럽 월드컵인데 지금 플루미넨 같은 경우에는 아릴라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맨시티를 무너뜨린 아릴랄. 그리고 인테르하고 경기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울산한테 2실점 했지만 결국 패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르트문트랑도 비겼고. 그래서 물론 첼시는 한 번을 지긴 했어요. 플라멩고한테. 근데 이제 지난번 파우메전도 그렇고 벤피카전도 연장 가서 3골.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은 저는 플루미넨보다는 첼시가 좋다고 봐요. 아무리 플루미넨이 이제 브라질 팀이고 최근에 이제 성적이 클럽 월드컵에서 아무리 좋다고 한들 첼시 아릴랄전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점유율도 아릴랄이 좀 더 좋았고 슈팅 수도 아릴랄이 몇 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매전 뭐 상대 자책골이었죠 그때. 이 굴절돼서 들어간 거 그거 아니었으면 뭐 물론 연장 갈 수는 있겠지만 연장 갔다 하더라도 벤피카전처럼 이겼을 확률이 좀 커요. 근데 이게 여기는 슈팅 차이가 2배 이상 났고 점유율도 차이 났기 때문에 뭐 결국에 이기는 경기는 첼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면 이 경기 자체가 이제 준결승이고 상대 쪽이 이제 미넨 꺾고 올라온 파리, 도르트문트 이긴 레알. 파리 레알전이 재밌긴 하겠지만 그래도 파리의 행보를 봤을 때는 레알도 잡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플루미넨이 모르겠어요. 오히려 첼시보다는 플루미넨이 올라가야 파리 입장에서는 더 빡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강하기는 첼시가 강하겠지만 그때 파리가 한번 삐끗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팀 만나면 더 강한 것 같아요. 파리는 뭐 미넨, 레알 뭐 이런 팀 만나면 오히려 앉을 것 같고 오히려 못하거나 못 이길 앉을 것 같은 팀한테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플루미넨이 경고 누적이 2명이 있습니다. 수비랑 이제 미드필더에.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도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뭐 명단 제외된 선수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뭐 나올 선수는 웬만큼 다 나오니까. 그리고 네트도 그 결장 표시가 없어서 지난번에 언급을 안 했는데 뭐 그때 그 뭐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엔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네투가 그래도 골에 관여한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파워매전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파워매전도 이제 뭐 골을 넣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요 경기는 플루미넨의 이제 행보는 여기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해왔어요 그동안. 인테르도 잡고. 근데 인테르가 잘했다고 보긴 어렵고 울산한테도 2실점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첫 경기 도르트문트 0대0으로 비겼지만 도르트문트보다는 그래도 첼시가 좀 더 강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뭐 에스페랑스나 아니면 로스앤젤레스처럼 아주 크게 이기긴 힘들 거예요. 뭐 그 실점을 안 하면서 결국엔 한 골 차 승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번은 몰라요. 플루미넨이 결국엔 득점력을 보면은 마멜로디하고 도르트문트전 빼고는 다 득점을 했기 때문에 첼시도 최근 득점이 꾸준하거든요. 그럼 언더보다는 오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좀 그래도 첼시 승. 오버는 몰라요. 플루미넨의 역배까지 생각해서 오버를 본다기보다는 그래도 첼시가 뭐 1대0 아니면 2대1 이런 스코어로 이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배당은 핸디무 정도. 뭐 잘나면 뭐 만약에 첼시가 그 지난번에 파워매전처럼 이제 굴절이 없는 그런 상황이면 뭐 비길 수도 있죠. 파워매도 브라질 팀인데. 예. 파워매도 그 전까지 이제 뭐 무가 좀 많았지
나름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지금 기세는 플루미넨이 더 좋긴 합니다. 두 경기 연속 2득점에. 그래서 굳이 비교한다면 플루미넨이 좀 더 좋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오버가 안 나오고 첼시 승이 안 나온다면 1대1 무를 봅니다. 0대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수는 뭐 플루미넨의 역배까지는 보긴 좀 그렇고 저는 만약에 이변이 난다면 뭐 무승부 정도. 플루미넨이 좀 더 좋았으면 프렌을 갔겠죠. 배당도 좋고. 그래도 첼시 승에 고배당으로 핸디무. 어노버는 오버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첼시도 왜냐면 실점이 아예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미네소타 세너스는 그냥 가도록 할게요. 이거 내일 마감인데 아마 내일 되면 또 배당이 바뀔 겁니다. 요새 미축이 상당히 제가 저번에 성적이 좋았지만 또 지난 일요일에는 또 산무도 고쳐서 틀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쉽진 않아요. 또 요거는 FA컵입니다. 그래서 좀 잘 선택을 하고 가야 된다. 자, 미네소타하고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인데 일단 8강입니다. 8강 올라온 팀이 필라, 뉴욕 레드불스, 내슈빌, DC 유나이티드 그리고 미네소타, 시카고 파이어, 세너스, 오스틴까지. 미네소타는 세인트 루이스, 시카고 파이어는 뉴 잉글랜드를 잡고 올라왔는데 일단 결장이 크게 없어요. 미네소타 입장에선. 그리고 시카고도 보면은 기존 부상자들 말고는 주전기포도 이제 국대에서 복귀를 했는데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홈에서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아주 큰 차이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최근 흐름이죠. 흐름. 뭐 리그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봤을 때 잠시만요. 크게 이슈가 없는 상황이면 일단 미네소타가 최근 3경기 무패거든요. 휴스턴, 뉴욕 레드불스, FC 댈러스. 뭐 홀슈타인하고 이제 친선전은 제외하면은 중간에 한번 이제 샌디에고한테 4실점 했는데 2대1로 이기다가 그 경기 빼면은 최근에 거의 진 적이 없죠. 그리고 다득점 할 때는 막 3골씩도 여러 번 넣었기 때문에 일단 리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니면 지금 컵대회만 놓고 보더라도 세인트루이스 3대2 뭐 상황을 보면은 물론 이제 기간이 꽤 오래 전이긴 해요. 이게 16강전이 꽤 오래 전에 열렸던 경기라 이게 한 거의 2달 돼가죠. 1달 반. 어쨌든 지금 페이스는 오버 페이스입니다. 득점력이.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도 컵 대회에서 뉴 잉글랜드를 3대1로 이겼고 최근에 어쨌든 원정에서 득점력도 많이 넣을 때 뭐 7골도 넣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 전체가 이제 이게 신시내티 승과 오버를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결국 레알 승하고 내슈빌 승을 묶어갈 때 결국 오버로 묶어갔는데 2대1로 끝나면서 아쉽게 됐죠. 슈팅은 시카고도 신시내티한테 못지않게 많았다. 오히려 2개 더 많았고 점유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미네소타가 뭐 홈이라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시카고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시카고의 특징이 무가 잘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뭔가 승패로 갈린다면 그래도 홈팀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뭐 계속 득점도 꾸준하게 많이 하고 있고 시카고는 뭐 얘네도 득점이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원정에서 뭐 DC나 뭐 올랜도 아니면 그때처럼 많이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의문이긴 하지만 2.5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 봐야 됩니다. 요거는 1순위. 왜냐면 아무리 미네소타 홈이어도 시카고가 원정에서 최근에 골도 많이 넣었었고 특히 무승부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 뭐 박빙으로 가서 무승부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배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네소타가 득점이 꾸준하긴 하지만 실점도 꾸준해요. 그래서 오버 1순위. 그 다음이 승패로 간다면은 그래도 홈팀을 좀 보고 싶은데 굳이 승패로 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뭔가 컵대회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배당이 1.7이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배당인데 오히려 시카고 프렌이라든가 아니면 더 그 뭐지? 잠시만요. 이걸 한번 봐야겠다. 순위를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미네소타가 10승 7무 4패인데 득실이 플러스 11이거든요. 그리고 시카고가 8승 3무 8패, 득실이 플러스 3. 그러니까 득점이나 뭐 실점을 봤을 때 시카고가 실점이 훨씬 많은데 득점은 시카고가 4골 앞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득점력에선 밀리지 않기 때문에 시카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승패는 좀 보기 애매하다.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16강전에 대부분 다 오버였어요. 진짜 세너스 한 경기 빼고 막 3대2, 3대1, 4대3, 3대2, 4대1 막 다 이런 스코어라서 오버 가는 게 무난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세너스하고 오스틴입니다. 자 세너스도 리그 순위를 보면은 지금 14위 전체로 봤을 때 7승 7무 7패 41골로 골이 진짜 많거든요. 실점도 뭐 아주 뭐 많다기보다는 33골, 아주 상위권보다는 많긴 한데 그래도 플러스 8이면 괜찮고, 오스틴 같은 경우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15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이 세너스하고 거의 3배 좀 안 되게 차이 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실점이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마이너스 8입니다. 득실이. 그래서 안 좋은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성적은 세너스가 훨씬 좋고, 자 그럼 최근 전적인데 일단 홈에서 진 적은 없지만 지금 3연속 무승부 중이에요. 즉 두 팀이 만나면 홈이든 원정이든 무가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최근에 이제 세너스 산호세 어스케이스가 이제 홈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지죠. 안 지고 최근 뉴욕 레드불스하고도 비기면서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 홈에서는 지금 5경기 무승부 중 연속으로 7경기째 무패. 해서 이 승리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득점도 꾸준하다는 점 거의. 뭐 많은 득점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 골 넣은 적이 많았고 최근엔.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애틀한테 졌는데 이 7월 6일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세너스 같은 경우 체력적인 이슈가 좀 있죠. 시애틀은 오스틴은 아마 경기가 취소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가 훨씬 좋다. 다만 원정의 오스틴 보면 잘 못 이겼어요. 그때 컵대회도 다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홈팀 사이즈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체력적인 이슈. 7월 6일이기 때문에 엊그제 했거든요. 그래서 오스틴의 원정 득점력이라든가 세너스도 다득점 할 때도 있긴 하고 얘네가 원체 득점력이 높은데 예전만큼 득점력이 아주 폭발적이진 않아요. 최근에 그 FC 댈러스 원정 빼면은 대부분 다 한 골이었어 가지고 오스틴이 만약에 골을 못 넣는다 그러면은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최근에 LA 갤럭시 꼴찌잖아요. 꼴찌한테도 1대1로 비긴 거 보면은 쉽진 않을 거다. 세너스 입장도. 일단 한번 보죠. 일단 결장은 거의 없거든요. 세너스. 뭐 오스틴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7월 6일 경기가 없었다면 뭐 당연히 세너스 승에 뭐 오버 쪽으로 가겠지만 뭐 경기가 없었다 한들 최근에 1득점 경기도 많았고 LA 갤럭시전 비긴 거 생각하면 예전만 하지 못하다 득점력이.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오버로 배당이 빠지는데 전 언더 쪽 봅니다. 언더. 일단 세너스 승무 보고, 세너스가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에 하나 또 최근에 이제 1대1 전적이 2번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최소 2골 이상 넣어주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한데 쉽게 골이 안 터지면 또 0대0 또는 1대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세너스가 0대0 승부도 있어요, 몇 번. 그리고 1대1은 최근에 한 3번이나 됐고, 그래서 차라리 뭐 배당 때문에 언더를 가는 건 아니고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승도 배당이 1.8이면은 미네소타보다 높고 나쁘진 않은데 뭔가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게 또 8강전인 만큼 오스틴도 체력적으로 쉬었기 때문에 뭐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실점이 적은 이유가 또 그나마 득점력에 비해 득점력이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렵습니다, 경기들이. 첼시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첼시 승인데, 뭐 첼시 승이랑 묶어갈 만한 게 뭐 일본 쪽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일본이랑 묶어서 가시든 아니면 내일 경기 뭐 미국 FA컵은 FA컵만 묶어 가시든 아마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내일 오전 경기이기 때문에 괜히 또 오늘 일본 경기 뭐 좋아 보인다고 묶어 가면 일본 경기 틀리면 또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묶어 가시든, 고배당은 뭐 아까 얘기한 첼시 핸디무라든가 아니면 세너스도 무승부가 보이면 뭐 물을 찝든 전체적으로 다 그 좋아 보이진 않고 살짝 다 애매합니다. 배당들도 뭐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경기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마인도 배당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축구가 끝났잖아요. 이제 이번 회차는 그 80회차 들어가면은 여축이 있는데 여축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FA컵은 축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고, 목요일 새벽 경기, 그리고 파리하고 레알의 목요일 새벽에 있는 클럽 월드컵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미축이랑 미국 FA컵 4경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잘 주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조금 남았죠. 한 달, 한 일주일인가? 그러면 이제 EPL이 개막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해외 축구 언제 이제 5월 말쯤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길게 느껴졌는데 곧 다가옵니다. 지금 그 EPL은 그 날짜가 정해졌죠. 25, 26 시즌 8월 16일. 그리고 분데스도 8월 23일로 정해졌고, 리그왕도 8월 17일, 그리고 라리가도 8월 16일. 원래 이제 프리미어만 정해졌고 나머지는 안 정해졌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 정해졌네요. 세리에도 24일. 그래서 일단 프리미어랑 리그왕이 8월 중순에 이제 개막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깔끔하게 적중했기 때문에 오늘도 일본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주전들이 다 빠졌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워낙 약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걸 생각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저는 야구를 축구가 없다고 가려고 했지만 진짜 축구가 한두 경기 있을 때, 뭐 어제 같은 경우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조금만 덜 무리하면서 차라리 해외 축구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봐서 뭐 너무 갈만한 경기가 있다, 그랬을 땐 가고, 아니었을 때는 그냥 패스하는 게 낫다고 싶습니다. 뭐 가끔씩 갈 수는 있어요. MLB라든가 아니면 국내 야구 같은 경우 1점 차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에 후원하지 마시고 다시 보기에 후원하셔야 그게 확인이 빠릅니다. 그게 그 남기 때문에 그래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유입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쪽지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아마
빠르면 늦으면 아마 한 이 시간쯤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자 축구를 가게 되면 좀 더 일찍 올 수 있고 아니면 저녁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